자, 81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를 최적화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한번 볼게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지능이죠. 자,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뭔가 지능, 비즈니스를 좀 지능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BI는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형식의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요게 일단은 BI의 목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I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요거는 좀 틀린 말입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BI가 뭔지 조금 더 봐야겠죠? 자, BI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OLAP 등의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I는 발생된 사건의 내부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BI가 하는 게 뭐죠? 정보 제공, 자, 그리고 정보 분석. 자, 핵심적으로 지금 정보 제공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BI는 분석적 도구를 활용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없는 경쟁력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BI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자, 데이터 수집한다,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데이터 수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의 핵심 특징을 우리가 일단은 안고 가자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능들이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 요 뉘앙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I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암기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의 차별화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보다 이 문제마저 또 추론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고객과 대화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이가 가능하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시간 채팅 상담 이런 거. 자, 2번.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번.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게 전자상거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프로세스에 의존하기보다 유형자산에 의존한다. 자, 요게 유형자산, 말 그대로 우리의 형태가 있는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이나 혹은 시스템, 프로토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문제는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의 차이로만 생각을 하는 뉘앙스만 잘 잡혀 있어도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까지 봐야겠죠. 동시다발적 비즈니스 요소가 성립하며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다. 즉, 일반 상거래라면은 맨투맨 1대1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면은 한 명이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자상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3번.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간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 나와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추론해서 풀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일단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기억을 이용한 유통, 물류, 이력 관리 시스템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정보 공유가 용이하며 입고부터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내용 나오면은 바로 블록체인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변조 불가, 소비자 정보 공유,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블록체인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분산 원장의 암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이용하여 제3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한 누구나 신원 원장의 신원 정보의 위조 및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막 분산 원장 이렇게 나오는데, 즉 지금 얘가 하는 내용은 뭐다? 개인 정보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변조 이런 것도 다 검증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친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뒤에 영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번, 5번 지운다 치고, 자, 3개 중에 1개인데,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면은 일단은 찍어주셔야겠죠? 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블록체인과 DID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개인 정보, 이런 분산 원장 이런 단어들 나온다, 신원정보 위변조 여부 검증할 수 있게 나온다 하면은 DID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박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84번. Q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QR이 일단은 뭔지 우리 알아야겠죠? 자, QR은 Quick Response입니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에 빠르게 반응하냐? 자,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빠르게 반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고객 관계관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서 기업의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QR은 의류사업, 패션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FRM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FRM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프리퀀시, 자, 자주 얼마나 구매하는지, R, 리센시, 최근에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M, 모니터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를 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QR이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 말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하면은 이 반품이나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재고, 보관 비용마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을 도입하면은 리드 타임이 단축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재고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안전 재고 정도만 보유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전표와 EDR을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왜? EDR을 사용하니까 기업 간 정보 공유가 쉬워지죠. 문서가 통일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QR이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Q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R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의류업계 유통업체 상호협력하면서 시작됐다. 자, QR 의류업계 내용 나온다, 패션업계 내용 나온다.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2번, QR의 도입으로 기업은 리드타임 증가, 재고비용 감소, 판매 증진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틀렸죠? 리드타임이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성과를 거둡니까? 이거는 QR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도 볼게요. QR이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의류 상품에 대한 상품 분류 체계를 표준화해야 된다. 자, 우리 EDI도 문서를 표준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자, 4번. 미국의 식품업계는 QR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식품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SCM 단계인 ECR을 개발하였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패션 사업에는 QR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품업계에는 ECR이 있다. 요거 지금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QR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의류에 대한 정보를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 정보 교환하고 있습니다. 회사끼리, 그죠? 제조업체로 하여금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감축하고 잘 팔리는 상품의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데 하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QR을 통하면 잘 팔리는 거를 더 볼 수 있고 안 팔리는 건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뭐다? 재고 보유 효과가 감소된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고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종류, 그에 따른 수집 기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슨 문제다? 틀려라 문제다. 자, 우리 100점을 주고 싶지는 않아.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반장 데이터, 이미지, 크롤링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연결되는 이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우린 시험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연산이 가능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숫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정량화가 가능한 친구라는 거죠. 자,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는 있어요. 자, 근데 연산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비정형 데이터 보시면 지금 5번 보시면은 소셜 데이터 있죠. 자, 우리 뭐 쿠팡 있고 뭐 이런 뭐 티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의 회사로 존재하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쿠팡이다. 쿠팡이라는 물건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란 비정형 데이터가 소셜 데이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크롤링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 이미지. 자, 이미지란 형태, 동영상이라는 형태는 존재해요. 자, 근데 계산이나 연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반정형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있고 연산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 수치화되어 있는 숫자들,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숫자 1은 1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도 계산이,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숫자라는 것은 뭐 컴퓨터 명령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진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외워서 공부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 이 뉘앙스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추론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제시한 지식 변환 프로세스에서 암묵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형식화하여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로 생성시켜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노나카 일본인 아저씨 나오면은 요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 밑에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자, 노나카의 SECI, 세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T로 시작하는 친구는 암묵지고요. E로 시작하는 거는 형식지입니다. 자, 암묵지라는 것은 일단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글로 써내기는 약간 애매한, 뭔가 사업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사업을, 어떻게 성공했지? 그냥 나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암묵지가 되겠죠. 자, 형식지는 뭐냐? 자, 이 마케팅 어떻게 하셨냐요?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을 했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형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암묵지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형식지는 논문이나 매뉴얼들이 있겠죠, 회사에.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암묵적 형태의 지식, 암묵지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면요. 자, 지금 암묵지가 됐어요. 자, 요거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수한테 배운 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자, 옆에서 잘 봐. 자, 현장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도 이제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설명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출화가 됩니다. 암묵지가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럼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 볼까? 자, 요런 상황에서는 자, 요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를 글로 남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표출화가 된 겁니다. 내 노하우를 글로 적어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답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 외부화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외부화가 표출화라고 보시면 돼요. 표출화. 자, 그럼 이어서 봐야겠죠? 자, 그럼 형식지가 또 형식지가 됐어요. 컨비네이션, 연결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을 누군가 보고 한 번 더 가공을 한 거예요. 좀 더 보기 쉽게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면은 다시 뭐다? 누군가가 이 형식지를 보고 이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스스로 익히는 이 암묵지가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시, 사회화, 표준화 혹은 외부화죠. 자, 연결화, 내면화 요 단계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제 노나카 이쿠지로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은 노나카 아저씨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87번 보겠습니다. 고객 발굴을 위해 CRM 시스템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 인터넷 조회, 영업소 방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다. 자, 우리 인바운드라고 하면은,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하면은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이제, 오는 전화를 받는 거죠. 오는 전화를 받는다. 자,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 전화했어요. 요거 전화 받고 응대해줘요. 인바운드죠. 자, 그럼 아웃바운드는 뭐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저희 회사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 전화 정말 많이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문의, 고객으로부터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내가 건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오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바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줬냐, 내가 문의를 하냐, 라고 보셨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인바운드 고객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재고관리 영역에서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한 전략으로 일컫는 용어는, 자,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CMI와 BMI에 대한 내용만 정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인데요. 자, 요 내용 일단 정답 5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CMI와 BMI 두 가지는 항상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CMI, 먼저 BMI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소매업자가 있죠. 소매업자가 이제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급자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에는 당연히 재고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신 유통업체가 중간에 있어요. 자, 소매업자가 공급자 있는데, 자, 소매업자가 이제 공급자한테, 야, 재고 관리 좀 대신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나, 알았어. 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근데 유통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유통업체는 뭐 하냐? 이런 판매, 재고 정보 등을 제조업체, 공급자죠? 공급자에게 공급을 해요. 지금 이만큼 필요하고, 지금 소매업자 재고 이만큼 남았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조업체가, 그래? 그러면 얼마 더 만들어야겠네? 이 정도 만들어줄 테니까 소매업자한테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BMI라는 거죠. 자, 그러면 CMI는 뭐냐? 자, 기본적으로는 BMI가 CMI에 동일합니다. 자, 근데 다른 게 뭐냐? 제조업체와 공급자죠? 자, 공급자와 유통업체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제조업체에서 이제 공급자가, 자,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발주를 확정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BMI라면은 CMI에서는, 자, 제조업체가 이제,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야, 유통업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아? 유통업체가 그럼,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혹은, 여기서 한 몇 개만 더 추가를 하자. 라고 둘이 합의가 됐을 때 발주가 된다. 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 보시면은,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했어요. 자, 그럼 제조업체, 즉 공급업체가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MI. 근데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발주 고민을 한다? 그럼 CMI다. 이렇게 개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9번. CMR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CRM 많이 나왔었습니다. 즉, CRM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건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근데 왜? CRM은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 유지를 목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안 하냐? 그렇진 않다. 하지만 기존 고객 유지를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 CRM 시스템이다. 라고 개념 잡아두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진짜 90문제 하느라 너무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자, 9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요런 네모 박스 문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금융 소비자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자, 개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자, 요거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2번 볼게요. BYOD, Bring Your Own Device. 자, 회사 업무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 태블릿, 마우스,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너 업무 보는데 좀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기적이죠? 자, 요거는 누가 시작했다? 인텔이 시작했다. 이 정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문제 다 살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던 추론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봤던 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 되시니까 보셨던 영상이라도 해서 또 보시면서 이번엔 직접 내가 추론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신 것이 합격에 정말 빠른 지름길이니까 암기해야 될 거는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암기한 것들, 그리고 이 유통관리사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내가 잘 이해하고만 있다면 유통관리사는 점점 더 쉬워지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자 많이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